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아이들 혹시 영재교나 과고 뭐 자사고 생각하시는 학부모님 계시나요? 안 계시나요? 그러면은 그 혹시 선행은 아이들 좀 많이 나갔나요? 심화도 좀 많이 나갔고요. 대답이 없으시고 네. 대답이 없으시네요. 네. 아이들 그 학업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학업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그 학원에서 이제 뭐 수학 많이 하잖아요. 그럼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그냥 뭐 기본 유형 풀고, 그다음에 뭐 선행 풀고, 심화 풀고, 뭐 이 정도까지 나가나요? 그러면 그 오답에 대해서도 잘 되나요, 아이들이? 잘 안 되죠. 그 관리가 되게 힘들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여기서 이제 그 일반 교과 과정부터 실제로 자사고 과거까지 사실은 답만 넣긴 했는데, 그거는 일단 뒤에 거는 다 패스하더라도 일단 아이들이 지금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만 제가 일단 공유를 좀 먼저 해드릴게요. 그 혹시 다 초등학생인가요? 혹시 중학생 계시나요? 아, 두 분 계시고, 나머지 두 분은 초등학생인가요? 초6이시고, 초 몇 학년이시? 6이에요? 바쁘네, 이제. 네. 저는 이제 뭐, 제 양력은 좀 이렇게 되고요. 이제 아이들 이제 학습할 때 보면은, 저도 이제 거의 이제 학원에서 한 20년 이상 수업을 하다가 뭐 인터넷도 떼어보고 이제 다 떼어봤는데,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어떻게 학습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사실은 많이 되더라고요. 그냥 옛날처럼 막 때린다고 해서 사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그래서 아이들 보면, 현재 뭐 진로 나가는 거, 그 다음에 과도한 방과학습, 뭐 주지교과의 지지교, 수학이 초, 중, 고 다 합해서의 공식이 1000개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예를 들면 뭐 넓이 구하는 공식까지 다 포함해서, 그냥 기본적인 것들 다 포함해서 1000개가 넘어가거든요. 물론 선생님들도 그걸 다 아는 분도 계시지만, 다 사실은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대략 한 5, 60%는 외우지만 나머지 한 3, 40%에 대해서는 이해하면서 증명하면서 사실은 공식을 암기하는 게 더 빠른 경우가 있거든요, 아이들이. 그래서 보면 이제 현재 학습 비중 같은 경우에는 10대 때는 지금 아이들 다 10대잖아요. 10대 때는 꿈을 위해서 공부에 미쳐라. 그럼 20대는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20대는 취직해야 되잖아요. 그럼 20대는 공부에 또 미쳐라. 30대는 잘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30대 공부에 다시 미쳐라. 40대는 이제 가장으로서 이제 역할을 또 하셔야 되잖아요. 또 공부에 다시 한번 미치는 거죠, 이제. 안 잘리려면. 그러면 이제 공부하다 죽어라밖에 안 되거든요, 아이들이. 학습 과정이 그래요. 우리나라 학습 비중이. 그래서 고등수학과 중등수학의 차이점을 혹시 아시나요? 그냥 무조건 어렵다가 아니라, 주로 고등수학 지금 나가고 계시죠? 중등 나가나요? 고등 나가고 계시죠? 중등수학과 고등수학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보면 이래요. 중등은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 보면 1학기 거는 대부분 다 연산이고, 그 다음에 2학기는 다 도형이잖아요. 근데 사실 도형을 기하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기하라는 거는 뭐냐면 그냥 다 그림이 그려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숫자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연산하는 거지, 사실은 기하라는 건 도형이 아니에요. A급 다 아시잖아요. A급 수학. A급 수학에서 다 도형편을 보시면 도형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아이들 문제를 재편집해서 도형을 다 뺀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 그때부터 멘붕 나와요. 왜 그러면 그 문제를 읽고 도형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지금 중등수학에 대한 A급은 도형이 다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저는 기하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학적인 용어로 해석학이라고 하거든요. 대수를. 1학기 거는 해석학. 그러면 중등수학은 저는 해석학이라고 다 보는데, 그럼 고등수학은 뭐냐면 중등에 대한 과정들을 가지고 도형을 실제로 내가 문제를 읽고 도형을 그리는 까지 해야지만이 고등수학이 풀려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래서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고등수학을 저는 해석기하학이라고 불러요. 해석기하학은 상당히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해석기하학으로 보는 거고, 중등수학과 고등학교 1학년 과정까지는 다 비슷해요. 예를 들면 쌤 문제집 보시면 B는 중등수학이라고 보면 C는 고등수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아이들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함수 어려워하죠. 함수는 뭐냐면 처음에 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문자화식이 나오고, 그다음에 방정식 나오고, 마지막에 함수가 나와요. 이게 다 이어지는 과정이거든요. 왜냐면 문자화식은 2x 더하기 3이면 문자화식이에요. 는 0이면 방정식이 되고요. 0 빼고 y를 붙이면 함수가 되는데, 아이들이 단원별로는 성취도가 굉장히 높지만 함수를 하면은 어렵다. 왜냐면 단원별로는 높지만 이거를 전체적인 과정에서 묶어서 설명해 주지 않았다거든요, 아이들이. 아이들이 멍청한 게 아니에요. 아이들 똑똑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학습을 제대로 배우지 않았다가 전 먼저예요.
사실은 그러다 보면 함수 제일 쉽거든요. 그림만 그리면 다 나와요. 근데 아이들이 좌표 평면을 그리는 것부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고등수학이라고 저는 보시면 돼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거든요. 선생님, 뿌리 부피는 왜 3분의 1을 곱하나요? 이 원기둥에 그 뿔을 꼭 맞는 뿔을 집어넣으면 거기다 부피기 때문에 액체를 집어넣잖아요. 물을 집어넣고 뿔을 다 빼면 3분의 1만 채워져요. 그럼 원기둥에 대한 3분의 1이 나오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그걸 이해를 못하고, 보시면 선생님이 이제 그건 실험을 통해서 보여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두 번째는 그건 미적분을 알아야 돼. 나중에 배워.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렇게 잘 안 가르쳐 주는 거죠. 알면서도. 그래서 마지막에 지금 하는 거나 잘해. 이게 마지막 파트거든요. 지금 너 그거 하는 거나 잘해. 이거 사실 이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들이 이제 질문을 받을 때도 실제로 새벽까지도 사실은 아이들이 문자가 막 날라와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냐. 그래서 아이들한테 저는 딱 70%, 80%까지만 힌트 주고 나머지는 네가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거든요. 처음에 예를 들면 넓이를 구할 때는 야, 밑변의 길이를 구해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른다고 할 때는 야, 높이를 한번 구해봐. 그럼 다 나왔네, 답이. 이런 식으로 구하다 보면 아이들이 답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 일일이 풀어주지 않고 아이들한테 실제로 맞는 거를 알려주고 그거에 대해서 답을 찾게끔 유도를 하는 거죠. 자, 이제 수학학습 양성에 대해서 이제 저는 이제 그거를 좀 가져왔는데요. 일단은 개념에 입각한 문제풀이. 아이들이 저는 이제 수학 문제를 풀 때도 증명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수학 문제 공식이 나오면 그거에 왜 이런 공식이 나왔는지 증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다 풀이를 쓰게끔 만들거든요. 쓰고 네가 직접 보고 판단해서 암기하든 아니면 이해를 하든 네가 알아서 저는 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공식은 무조건 저는 개념이 깨지고 나서는 수업할 수가 없어서 무조건 개념에 입각한 문제풀이하고 그다음에 논리적 서술 시간 확대. 이거는 뭐냐면 아이들이 서술형 문제 푸는 걸 되게 싫어하잖아요. 막 다 쓰는 거. 저는 모든 문제는 다 노트에다가 써요. 그리고 프리노트가 따로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문제집을 쓰는데 문제집에 틀린 문제들 있잖아요. 그 문제들만 뽑아서 책을 다시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 책에 틀린 거를 푸는 건 싫어하지만 새 책을 만들어 주는 거는 아이들이 좋아하거든요. 물론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 책에다 푸는 거를 다시 푼다는 건 싫어하지만 아무튼 새 책을 만들어주는 거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다시 풀거든요, 아이들이. 그 오답 노트까지. 그래서 저는 꼭 4분할 노트로 해서 하나하나 제가 직접 보고 판단해서 아이들한테 채점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이들이 이제 개념 유형별 문제, 심화학습 문제 방법. 사실 심화 되게 중요해요. 이번에 우리 아이들이 이번에 상상고 지금 굉장히 많이 썼는데 일단 1차는 저희가 다 됐어요. 근데 2차 면접이 다음 주 이제 20, 23일인데 일단 그것까지 다시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 프리노트 사용하고 틀린 문제 무조건 반드시 오답 노트 작성해서 왜 틀렸는지 분석을 해야 돼요, 아이들.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자, 고등수학 대비 사고력 학습 진행. 사고력 되게 많이 얘기 나오는데요. 사고력이 사실은 혹시 어떤 건지 혹시 아시나요? 사고력이. 이게 사고가 이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고력이란 것은 중등에 있는 공식이 나와 있으면 그걸 암기하는 건 암기지만 이 문제에 맞게 공식을 꺼냈으면 이 공식을 분해를 해서 재조합하는, 이 문제에 맞게 재조합하는 과정이 사고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사고력은 최대 아이들이 4, 5, 6학년 때가 가장 맥시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가 깨지면요, 사고가 더 이상 안 돼요. 아이들이 중학교 때부터는 이제 그때부터는 수학에 대한 것들이 이제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암기나 이해시키는 건 되지만 사고하는 학습부터는 좀 약간 좀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수학습 방법은 이제 저는 무조건 개념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유형 문제를 풀고 심화 문제를 풀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2개월 정도면 이게 지금 한 과정, 한 파트가 웬만하면 다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니면 2학년 1학기다. 한 2개월이면 다 끝나요. 그 다음에 또 2학년 2학기다. 또 2개월이면 또 끝나요. 근데 그거 끝나고 나서 계속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아이에 맞게 다시 한번 2학년 1학기에 대한 심화 학습을 다시 한번 반복할지 아니면 3학년 1학기 걸 진행을 할지 그걸 좀 판단하게 되는 거죠. 아이마다 좀 다르다 보시면 돼요. 자, 제가 이제 가르치면서
어떤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2학년 1학기 거를 공부하면서 1학기 거를 공부하면서 제 노트를 쓴 거거든요. 전 노트는 이런 식으로 꼼꼼하게 다 관리를 제가 다 해요. 틀린 것 전부 다. 그 아이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다 해서 다 확인해서 다 그림까지 다 그리고 판단해서. 근데 그 아이가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어떻게 변했는지 보세요. 실제 똑같은 아이거든요. 그 아이가 사진 찍는다 하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글씨는 저렇게 쓰는데 그림은 전 저렇게 그릴 줄 몰랐어요. 사진 찍는다 하니까 자대고 그린 거예요, 저거는. 저것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귀엽죠, 아이가. 네, 그래서 제가 이걸 퍼왔어요. 그래서 사진 찍는다고 하고, 네, 이렇게 했더니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문제를 풀어요. 저는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꼭 제가 이제 맞게끔. 물론 여기서 이제 한개 틀고 다 맞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문제 푸는 연습이 전 되게 이거 남자아이예요. 여학생이 아니에요. 남학생이. 저는 그래서 글씨도 못 쓸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선생님들이 알아보기 쉽게 써야 되잖아요. 알아볼 수 있고. 이게 0인지 6인지 9분이 안 가면 채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개정교육, 2022년 개정교육 과정을 가져왔는데요. 실제로 수학은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문자화식, 기하, 수화연산, 함수, 확률과 통계. 이게 문자화식은 대수고요. 기하는 도형이고 수화연산도 대수예요. 또는 정수 들어가고 그다음에 함수도 대수 들어가고요. 확률과 통계는 경우에서에 들어가잖아요. 확률과 통계는 아이들 소식하기 많이 어려워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확률과 통계는 2학년 2학기 때 나오고 더 이상은 안 나오지만 이제 고등학교 때 2학년 때 이제 확률과 통계라는 따로 이제 교과 과정이 따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과정들을 정말 아이들이 열심히 했을 때 사실 결과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제 미적분을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배우지만 그 과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학 1을 이제 대수하고 이제 같이 이제 제가 이제 해놓으려다가 수학 1을 다시 구과정으로 다시 해놨는데 밑에 대수 영역이 있잖아요. 지금 대수 영역까지는 대부분 다 연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에 이제 수열이 나오긴 하지만 그 아이들이 실제로 대수까지는 그래도 편하게 적용을 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에 이제 수2부터는 아이들이 좀 많이 좀 어려워하죠. 그래서 옛날보다 사실 공식은 많이 줄어들긴 했어도 그래도 할 거는 사실 아이들 공부할 수 있는 양은 방대해요. 내신 등급이 지금보다 현저히 더 많아졌잖아요. 중요한 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이들이 일반고 간다 하더라도 아까 자사고 뭐 영재고 가고 아까 말씀 안 하셨는데 일반고 간다 하더라고요.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영재학교가 대부분 다 한 학교마다 120명을 뽑아요. 그러면은 전체 우리나라에 8개 영재학교가 있으니까 그럼 960명인데 그 아이들이 대부분 한 80%가 대부분 80%가 서울 지역이고 나머지 20%가 지역에서 이제 뽑거든요. 그러면 이제 80%면 제가 따져봐서 한 10,000명 잡고 아이들 영재학교 쓰는 아이들 10,000명 잡고 80%면 대략 7,000~8,000명 되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서울에 있는 대략 한 500개 고등학교에 떨어진다고 가정하면 한 학교마다 대략 한 16명에서 20명 정도 배정이 돼요. 근데 그 아이들이 실제로 미적분까지 다 끝내고 와요. 그럼 우리는 일반고 갈 건데, 일반고 목표로 해서 갈 건데, 그럼 그 아이들하고 했을 때 지금 내신 등급이 1등급이 퍼센티지가 10%가 넘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이 몇 명까지 주어질지. 380명에 10%면은 38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다 1등급 맞고 이제 2등급은 그 이제 이상이지만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웬만하면 하더라도 최대한 중학교 때까지 고등수학은 웬만하면 다 끝내고 올라가는 게 아이들한테 수학대회 발목 잡히는 일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수투는 이제 어머니들 뭐 다 아시듯이 이제 뭐 미적분이잖아요. 미적분은 이게 미분이라는 것은 뭐 적분의 반대, 적분이라는 것은 뭐 미분의 반대라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맞아요. 그건 틀린 게 아니지만 아이들 미분이라는 거를 선생님 미분이 뭐예요? 라고 했을 때 적분의 반대가 아니라 뭐라고 했을 때 내용이 똑같거든요. 뭐 순간변화율이라든지 아니면 미분계수라든지 도함수라든지 다 같은 용어들이 다 미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구하냐? 접선의 기울기를 이용해서 구하는 건데 그 접선의 기울기를 언제 배웠냐? 중학교 2학년 때 배워요. 기울기를. 물론 접선의 기울기는 아니지만 기울기를 2학년 때 배워요. 그럼 그거하고 연계해서 문제 푸는 과정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그거를 대충 그 함수를 대충 하고 넘어가면 이거부터 다 깨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어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적분은 이제 미분은 이제 반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많은 것들에 대한 넓이를 구하는 게 이제 적분이긴 하지만 아이들이 미분과 적분을 했을 때 그때부터 이제 수학이 이제 진가가 발휘가 되죠.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초등학교, 중학교 때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에 따라서 이제 아이들이 좀 판가름이 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미적분이라는 것은 이제 마지막에 이제 다 수1, 수2 다 끝나고 나서 마지막 단계가 이제 미적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미적분 이제 2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제 바뀐 과정에서 2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미분법이나 뭐 적분법이나 뭐 이런 과정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실제로 함수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제대로 해야지만 사실은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그 아이 그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실제로 아이들이 그게 이제 미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과정을 풀었을 때 미분과 적분을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어야 함수는 아예 수학은 다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미적분에서는 사실은 많이 깨지는 모습이 많이 보이긴 해요. 확률과 통계는 대부분 학원에서도 아마 그럴 거예요. 확률과 통계까지 이제 뭐 특강 들어라 아니면 진도 나가야 된다. 저는 확률과 통계는 지금 중등 과정에서 별로 필요 없다고 봐요. 왜냐면 이거는 아이들이 배워도 잃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거 할 바에야 수원이나 수투나 미적분을 더 시키시는 게 낫지 굳이 이런 걸 한다고 해서 아이들의 성적이 좋아지지 않아요. 이거는 언제 하냐면 중학교 3학년 졸업할 때 1, 2월 달 방학 있잖아요. 그때 바짝 하고 고등학교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하는 거지 그때까지 미적분까지 다 끝내고 나서 해야 되는 거지 이거를 해야 한다고 학원에서 뭐 특강으로 계속 모집한다. 저는 사실 이건 바라지 않거든요. 이거 한다면 사실 시간 아깝고 돈 아까워요. 아이들이. 자, 그래서 이거는 마지막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사실 해도 돼요. 이거는 뭐 그렇게 기초적인 것들이 사실 많이 필요 없어도 중학교 2학년 때 확률에 대한 그 기본적인 지식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기하 이거 전문교과인데 사실 이거는 뭐 다 그냥 그닥 의미는 없잖아요. 아이들이 뭐 공대 갈 아이들은 뭐 전문교과로 배우긴 하지만 나머지 아이들은 그냥 한 번씩 그냥 참고적으로 본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영재학교 과거에서 이제 실제로 배우는 수학들 이게 이제 심화수학이라고 해서 모든 함수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이제 고등학교 이제 2학년 때 이제 1학년 2학기부터 2학년 1학기 때 배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공통수학 1, 2를 다 나가고요. 2학기 때부터 심화수학 1부터 들어가요. 심화수학 2 들어가고 3학년 때 고급수학 1, 2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아이들은 대학교 가서도 이 수학을 배웠기 때문에 그냥 이 수학을 다시 이제 제 수강 안 해도 이제 아이들이 이제 올라가는 거죠. 이제. 그래서 심화수학 2도 이제 과거 이제 한 거를 제가 이제 그대로 한번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급수학 1도 마찬가지고. 고급수학 2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배운다고 보시면 돼요. 다 내용은 다 똑같잖아요. 근데 사실 더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실제로 이제 제 교과 위계를 제가 설명해 놨는데요. 2015 교과정하고 2022 교육과정이 있는데 이게 지금 내용 보시면 대부분 다 비슷해요. 근데 2022가 오히려 이제 그 과정들이 사실은 많이 축소됐다고 보시면 돼요. 이 과정들이.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이거는 공통수학 1, 2하고 기본수학 1. 기본수학 1, 2는 대부분 이제 그 실업계 고등학교 뭐 공고나 뭐 이런 데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 수학이고요. 우리가 배울 것은 대수하고 미적분, 확률과 통계, 그다음에 기하, 미적분 2까지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돼요, 아이들. 자, 학원에서 이제 겨울방학 이제 시간표를 아마 거기 아마 있으실 거예요, 겨울방학 시간표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시간이 이렇게 짜여져 있긴 한데 아이들이 먼저 픽스가 되면 그 아이들부터 먼저 저 시간도 뭐 시간이지만 픽스가 되면 그 아이들부터 시간표 짜여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저한테 이제 계속 이제 문의를 주시긴 하는데 일단 뭐 월수금에 뭐 10시부터 2시까지 하고 싶다. 그다음에 뭐 화목토에 뭐 10시부터 2시까지 하고 싶다. 계속 문의를 주시는데 일단 먼저 문의를 주시고 그 시간표가 짜여지면 그때부터 수업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다시 말해 먼저 이제 하시는 분들이 먼저 이제 위에 있으신 거죠. 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뭐 질문 있으십니까? 네, 네 말씀하세요. 네. 수업 같은 거 한서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개별로 진행이? 이것도 이제 개별로 진행될 예정이에요. 네, 시간표는 지금 이렇게 만약에 대수 기본이다 그러면은 대수 기본인 아이들이 한번 서너 명이 모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판서식 수업이 되겠지만 그 아이들이 모이지 않고 개별로 들어온다고 하면은 개별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것도 미리 연락을 주시면 돼요. 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프리 과정 쓰는 거랑 오답 체크하는 것도 똑같이. 네,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네,
네. 그래서 지난번 이제 이틀 전에 이제 설명회 저희가 11시에 했을 때 이제 어머니께서 다른 학원에서는 일단은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이제 오답노트나 이런 것들이 점차 이제 잘 안 되더라라고 했는데 저는 20년 동안 이걸 해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좀 필수적으로 좀 할 거고요. 아이들 글씨 쓰는 거 다 보셨잖아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다 보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저는 유도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으면 전 채점을 안 해버려요, 제가.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저는 이제 자체 교재를 좀 개발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환다 아시죠? 네, 아시죠? 네, 찍으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이 아이들 답지 있는 것도 답지를 제가 뺏어도 학교 가서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되니까 저는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제가. 그래서 모든 아이들 보면은 실제 답만 있어도 집에서 열심히 풀었는지 아니면은 대충 찍었는지 보이잖아요. 그래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대충 찍을 만한 아이들은 너 이거 어떻게 풀었어? 그냥 편하게 물어봐요. 그러면 정확히 설명하면 되는데 설명부터 얼버무리면 일단 그걸 다시 풀기 시키거든요. 저는 그래야지 제가 속이 풀려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오답노트를 다 체크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부족하게 되면 여기서 놓고 가고 그 다음 시간에 오답노트를 다시 주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그 시간적인 여유는 충분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업 네. 전에 뭐 데일리 테스트라는 거 테스트가 따로 있나요? 엄청 봐요. 네. 매일 네. 올 때마다 네, 올 때마다 사실은 보기는 좀 약간 어렵고요. 주로 이제 주간 테스트, 그 다음에 월말 테스트, 다른 테스트는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딱 생각하는 대로, 오늘은 이 녀석들 데일리 테스트를 봐야겠다. 그냥 예고 없이 봐버려요. 왜냐면 저는 그게 미리 준비가 되면은 집에서 공부하고 올 텐데, 저는 항상 여기 와서 웬만하면 다 하고, 제가 설명을 충분히 많이 하기 때문에, 그냥 예고 없이 그냥 데일리 테스트는 그냥 봐버려. 월말이나 단어 테스트는 아이들이 예측을 하고 있어요. 뭐 월 말에는 언제 뭐 월말 테스트 본다. 그 다음에 주간 테스트는 언제 본다. 그 다음에 뭐 단원 테스트는 아이들한테 얘기하지 않아도 단원이 끝나면 오늘 아니면 다음 시간에 보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는 예측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데일리 테스트는 예측을 못 하죠, 아이들이.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성적표를 모아다가 어머니들께 한 달에 한 번씩 발송을 해드려요. 네, 뭐 제가 카톡으로 발송을 해드리든지, 왜냐면 아이들한테 주면 없어지잖아요. 제가 아이들을 못 믿기 때문에 네, 없어지니까 그거는 어머니께 문자로 전송해드리든지 카톡을 해드리든지 그렇게 해드려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또 뭐 다른 질문 또 있으세요? 한 반에 몇 명? 한 반에 저는 한 서너 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는데 학원에서는 아마 한 6명까지도 사실은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단 들어오는 대로 그 이상은 아마 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넘으면 시간을 아마 제가 분리시키겠죠. 네, 반을 분리시키든지. 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진도 나갈 때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2개월에 한 과정씩 다 끝내기 때문에 맥시멈 아이들이 못 따라간다 그러면 3개월까지 가지만 그 거의 수투부터 미적분까지는 워낙 할 분량이 워낙 많아서 그건 3개월까지 보고요. 그 전까지는 다 2개월씩을 봐요. 금방금방 끝나기 때문에. 근데 아이들이 고등수학, 공통수학 1, 2를 들어가면서 처음 멘붕이 와요. 왜냐면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거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어도 웬만하면 저는 2개월 안에 웬만하면 다 마친다고 봐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또 있으세요? 있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숙제가 좀 많이 나요. 숙제요? 숙제는 저는 많다고 보진 않는데요. 아이들은 많대요. 옛날에 저 10년 전에는 아이들 막 300문제, 400문제씩 냈거든요. 그러니까 뭐 월수금이면 월요일날 그렇게 냈는데 지금은 사실은 그렇게 못 내고요. 아이들이 단원 끝나면 단원 끝날 때까지만. 그리고 숙제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제가 프린트물을 다시 뽑아서 이 과정만 다시. 그리고 아이들마다 예를 들면 뭐 다항식이 부족한데 인수분해가 부족하다고 하면 인수분해만 주고요. 곱셈공식이 부족하다고 하면 곱셈공식만 주고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마다 개별 진도 나갈 때는 그런 식으로 주고 단체 진도 나갈 때는 그 과정에 대해서 맞는 진도를 주기 때문에 숙제는 충분히 적당하다고 저는 봐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대부분 다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약간 좀 털털해서 그냥 뭐 안 하거나 아니면 엄마랑 싸우거나 네, 그러다 보면은 네, 그런 일이 좀 빈번하게 좀 있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정말 제가 잘 다독여요, 아이들. 네, 저희 가면 3시간 수업이면 아이들이 3시간 어떻게 수업 시간 갔는지를 모른대요. 그렇게 수업 가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아이들 지금 저쪽에서 열심히 문제 풀고 있어요. 제가 풀면은 제가 아이스크림 하나씩 사준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모르게 열심히 풀고 있어요, 지금 저쪽에서. 그래서 아이들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잘 다독이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해주셔도 됩니다. 네, 혹시, 네. 정석 같은 경우에는 연습 문제까지 다 풀고 다 나가야죠.
네, 다 나가는데 이제 예제 문제하고 연습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연습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웬만하면 다 풀어주는 걸 원칙으로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 물론 답지 보고 이제 하는 걸 사실 전 별로 안 좋아해서 답지는 아이들이 실제로 스터디 카페에 가서 그냥 따로 공부하면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 풀이 말고 제가 개별적으로 알고 있는 풀이로 아이들한테 시킬 수 있는 그런 풀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연습 문제까지 푸는데 연습 문제는 전 맨 마지막에 가거든요. 연습 문제는 다 예제 문제 가고 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연습 문제가 들어가요. 네, 그럼 한 정석 하나당 거의 2번씩을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뭐 기본 정석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실력 정석 나가고요. 그리고 이제 블랙 라벨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본 들어가고는 워크북으로 나가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또 다른 질문 또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네. 2-1이랑 네. 2-2 수업이 네. 몇 개월? 한 과정당 최대 한 2개월이라고 보시면 돼요. 2개 해서 4개월. 4개월 정도 보시면 돼요. 4개월인데 이제 막 개별 진도 나가면 사실은 한 달이면은 뭐 월수금 이렇게 3일 잡았을 때 한 달이면 사실 2학년 1학기 기본을 다 채울 수 있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채우고 이제 심화까지 유형별 문제까지 푸는 데까지 한 달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심화까지 문제 푸는데 한 2달 정도. 근데 2학년 1학기 거가 아이들 단원이 5개예요. 1학기 거는 그 1학년하고 3학년은 1학기가 4개 단원인데 2학년 1학기 거는 5개 부등식이 하나 더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거기서 사실은 좀 많이 어려워요. 2학년 거가 이번에 뭐 대청중학교 시험 엄청 어려웠다고. 그쵸? 저희 아이들은 잘 맞았습니다. 이제 자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아이도 이번에 정말 반드시 90점 넘긴 했는데, 네, 지난번에 100점 맞았던 애가 뭐 69점 떨어졌다고 막 이번에 뭐 난리가 아니었다고 막 얘기는 하던데, 일단 중요한 것은 그렇게 보시면 돼요. 원리에 입각한 설명이 들어가면 아이들은 다 받아들여요. 그냥 문제만 엄청나게 많이 주면 아이들이 그게 다 습득이 안 돼요. 그걸 또 다 이해를 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냥 저는 아이가 그냥 2주 동안 논다고 그래서 그냥 놀고라 그랬어요. 잘했다고 놀고라 그랬어요. 저는 과감하게 줘요. 시간표를. 네. 잘하면 칭찬 엄청나게 하고요. 못하면 꾸지람은 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는 남기면 돼요. 네.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죠. 네. 남기면 돼요, 그 아이들.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박티가 선생님이세요? 네. 박준호. 네. 박티요? 네. 네. 잠깐 볼게요. 그거 아마 저일 것 같아요. 네네, 맞네요. 네네네네. 네. 이름을 안 써주셨네. 네, 저 맞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네. 네? 수업료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 돈에 대해서는 저는 진짜 모릅니다. 네, 저는 월급만 받기 때문에. 네. 네, 혹시 다른 문의사항 또 있으세요? 네, 있으시면 제가. 괜찮습니다. 네, 다 되셨습니까? 네. 입대 준비 생활시험 준비반은 그것도 지금 제가 다 하고 있었어요. 따로 네, 예를 들면 뭐 자료가 있으세요? 아니면 네, 자료는 다 있죠. 뭐 예를 들면 깁생이나 뭐 언수학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뭐 시험 어렵다고. 어떤 은 황수수학도 뭐 해달라고 하시는데 일단은 그 자료가 전 다 있어요. 다 있어서 그 모의고사대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뭐 블랙라벨부터 시작해서 다 문제 풀리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모의고사를 봐요. 네, 그래서 그것도 다 시험 본 거는 어머니께 다 전송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아이들이 손도 못 대요. 어머니 핸드폰을 뺏지 않는 이상은 아이들이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수업 들어갔는데 밑에가 따로 있나요? 아니, 없어요. 네, 개별 수업은 없습니다. 네, 그냥 선생님을 딱 집어서 오시면 딱 바로 회정해요. 네, 그럼 시간표만 정해주시면 시간이 언제 괜찮으시다 정해주시면 그 바로 이러면 월수금이 아닌데면 뭐 월화목도 괜찮고요, 뭐 월토도 괜찮고 이거는 뭐 어머니들 뭐 개별 수업은 이렇게 가능하십니다. 다. 그 정도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 없는 거나 네. 만약에 공통수학 실력 네. 이런 것도 네, 지금 그냥 들어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개별 수업이기 때문에 예, 지금 실제로 실력하는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예를 들면 초6인데 뭐 실력 미적분 한다. 그 아이들도 있고요. 네. 그거는 개별 수업이고 제가 1대1로 티칭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뭐 어머니께서 네, 저 그래서 1대1로 계속 상담하면서
그래서 상담도 좀 많이 가긴 하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하면서 이제 아이들, 그리고 이제 어떤 어머니는 뭐 4시부터 10시까지 그냥 하고 싶다 하면은 이제 실제 그 아이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밥을 먹고 오라고 하기도 하고, 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네, 그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네, 저 항상 이제 어머니들께 계속 이제 제가 문자 보내고 제가 할 거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또 궁금하신 것도 있으세요? 말씀해 주시면 제가 잘 대답 잘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수학, 산수학, C까지 다 해주시나요? 그럼요. 저는 책에 남는 거는 제가 성향상 못 봐요. 네, 오답노트도 대충 하는 것도 못 보고요. 그다음에 다 끝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른 학원에서 덜 끝내서 온 친구도 사실 그것도 책도 못 봐요, 제가. 그 여기서 끝내고 가요. 그러니까 저희 따로 교재가 있지만 그 교재하고 그다음에 그 다른 학원에서 못 끝낸 것까지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그것까지 다 웬만하면 다 해결하고 가요. 네. 제 성향이 그렇게 좀 사실 안 돼서. 네, 또 다른 또 궁금하신 것도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여기서 종료해도 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